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8.72포인트, 1.35% 하락한 2096.6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4% 내린 635.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당초 이달 중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었긴 했지만 홍콩 인권법에 따른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중에 이런 언론 보도로 뉴욕 시장의 하락폭은 깊었지만 백악관이 문서화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지난달 열렸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지수는 보합권 내로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에는 12월 금리 동결 이후에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시장은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추가 금리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전해진 홍콩 인권법의 하원 통과 소식과 함께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이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가 파란불을 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수급적으로요.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한껏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도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8원 오르면서 1178.1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요. 11거래일째 파는 모습이었고 또 거래대금이 2조 원이나 팔아치우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유비무환의 시장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까지 외바닥을 찍고 올라간 시장은 없었습니다. 항상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하락은 우리한테 진짜 대폭락의 시장이다. 작년 또 2019년도에 4월에 대폭락이 또다시 시작된다가 아니라 다시 아시겠지만 저점을 찍으러 지금까지 찍었던 가짜 저점이 아니라 진짜 쌍바닥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갈 준비라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미국에서도 이제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의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져 있어요. 서명을 하면은 인권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데 홍콩 인권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홍콩의 뭐 전략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도 좀 제한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홍콩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반하는 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더 격화가 되고요. 격화가 되면은 국내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눌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지소미아라는 군사협정이 있습니다. 진짜 한국과 일본이 해방 이후에 진행한 첫 번째 군사협정인데요. 실제 그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게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근데 그 지소미아가 내일이죠. 내일자에서 바로 정말 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은 정말 한국과 일본 사이가 틀어질 수 있고요. 그 대신에 미국에서 방위비에 대한 강한 이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소미아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 자체도 솔직히 어이가 없거나 왜 빠진지 모르겠다 하잖아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뭐라고 했죠? 지금 추세를 이탈하고 빠지는 상황이고 지금의 찍었던 이 저점 나이대가 진저점이 아니라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바로
진짜 저점을 찍으러 지금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는 더 빠지게 되면은 그때 쓸어 담아서 충분히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또 많이 팔아내면서 또 지수 하락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은요, 아니 다들 파란불이에요. 특히 뭐 그나마 엔터주들 CJ ENM 2%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8% 상승세 보여준 것 빼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HLB도 4% 하락폭이 굉장히 깊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증시라던가 코스닥 증시라던가 빠지는 이유가 뭐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세가 겨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8년도 10월 달 본다라고 하셔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거의 뭐 코스닥이 한 달 동안만 마이너스 28%가 빠졌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거의 10년 만에 최고 하락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 홍콩 인권법과 관련돼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사실상 지금 중국은 이 홍콩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뭐 티벳이라던가 이 몽골이라던가 이 독립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고 양보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장중에 이제 또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바로 이제 주한미군이 1개 여단을 지금 철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뭐 뉴스가 다시 나와서 뭐 미국 국방부 얘기가 나와주면서 전혀 뭐 사실 무근이다. 동맹을 협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정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에 적을 이고 지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주한미군이 조금 지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보 위협이 굉장히 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양증시가 지금 굉장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증시에 있어가지고 조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61선 구간이 너무 허무하게 일단 무너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기술적인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주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가 현재 구간이 지금 저점을 찍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61선이 무너지면서 거의 뭐 한 600포인트 구간까지도 열린 것 같아요. 전 종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가 지금 하락의 초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증시가 단기적으로 빨간불을 보여준다라고 하셔도 방심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방산주부터 아니면은 뭐 단가가 조금 낮은 동전주 종목 등등등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 닥터 전문가가 히든스탁 시청자분들한테 이러한 시장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버텨내셔서 이 종목으로 좀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남아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54% 급등하면서 16,4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6,9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참 일별 시세 보면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젠가요? 11월 8일 11%, 그 다음에 상한가, 그 다음에 20% 쭉 올라가더니 15,000원대 라인대에서 옆으로 좀 내려오지 않고 그래도 상단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이요 16,000원대로 쭉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약간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이상 급등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 흔히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뭐 좋지도 않고 추워 죽겠는데 무슨 골프장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골프장 이슈가 아니고요. 우리가 2020년 총선 정책에 대한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지금 시장이 빠집니다. 하락 나옵니다. 그럼 당연하시게 종목들 밀리겠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선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리지 않고 오늘자에서 양봉을 키웠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시장과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왜 시장과 무관하냐?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연말이 될수록 뭔 얘기한다 했어요? 내년에 뭘 할지, 내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거니까 우리 지지율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이든 뭐겠습니까? 우리 지난 년도 이거 한 것 중에 이거 경영서 이거 키우겠습니다. 당연히 계획 발표 계속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든 연초가 되든 항상 연초 연말에는 계획 발표합니다. 바로 정책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산업과 같이 정책 이슈를 잡고 바닥에서부터 100%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널리고 깔렸다는 거예요. 시장이 빠지면은 오히려 뭐예요? 갈 종목의 수급이 더 쏠립니다. 누가 빠지는 종목을 사겠습니까? 누가 음봉에 찍겠어요? 당연히 양봉 나오고 급등 나오고 상승 나오고 100개가 빠져도 갈 수 있는 한 종목에 우리가 매수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가 빠지든 1000개가 빠지든 시장이 빠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오를 수 있으면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정책 관련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센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관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빅텍 나왔습니다. 자, 오늘 거래 대금, 거래량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은 코스닥에서 1위가 그 데일리 블록체인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에 딱 랭킹이 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3.27% 빨간불 켜내면서 3,47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는 굉장히 높이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3,915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또 이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 이 주한미군 철수 이슈가 나오면서 또 1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쭉 올라갔는데 그래도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끝난 건가요? 이 이슈? 아무래도 이 빅텍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면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맞아요. 이게 증시가 내려갈 때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미가 되던가 아니면은 좀 증시가 내려갈 때 홀로 뭔가 이 증시로 반대로 가는 리버스 종목처럼 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안보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어요. 지소미아 관련된 내용은 일본이 아예 우리나라에게 백기투항을 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백기투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료가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나왔었던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와주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다시 나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차트 보신다라고 하면은 빅텍 종목이 굉장히 뭐 준비를 잘 하고 올라갔었어요. 바닥 구간에서 거의 뭐 쌍바닥 구간을 그려주면서 이번에 거래량을 상당히 동반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당일 특징적인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특징주는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일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하는 특징 수급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빅텍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빅텍처럼 아니면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동전주 종목처럼 오늘 시간에 지금 이제 장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 살펴보신 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동전주 종목이 상한가가 두세 개나 벌써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종목은 별로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이런 빅텍 종목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찍으셔야 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닥터왕 전문가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닥터광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진양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사실 방향성을 잘 잡지 못했고요. 1.17% 하락하면서 5,08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계속 내리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15분 전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관련해서 총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걱정이 됐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뭐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1차적으로 진양화학이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슈들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조국 사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거의 뭐 한 달째 공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총리님 같은 경우도 최고로 지금 길게 이제 이 총리직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총리님도 총선 앞두고 좀 조기 당 복귀 의사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 수혜주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바로 이러한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상승 구간이 나오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남산알루미늄이 상한가 가고 이월드가 상한가 가는 그때 구간도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앉았었던 그런 구간이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진양학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더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하단에서 좀 박스권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1선 구간이 장기평선 구간을 지금 골든크로스로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급등 직전에 평단가 구간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 구간이 지금 5,08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 구간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내려가가지고 장기평선 구간으로 볼 수 있는 60일 평선 한 4,800원 구간 이 구간대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증시 하락하면서 좀 거래량 없는 하락들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지지받는 구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제 목표가 이 고점 구간대 돌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뭐 목표가 구간 7,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 손절가 유의하시면서 쭉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휴림 로봇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또 오후 들어서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2.67% 하락하면서 1,27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19일에 6.97%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우리가 그 다음 날에 20일에 또 들어갔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좀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정부가 국가 전략으로 좀 내세우고 있다는데 제가 오늘 AI 인공지능 관련된 포럼하고 왔거든요. 정부가 엄청 지금 힘을 실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 크리스마스에 또 혼자이신 분들 이제 또 혼자 아니게 또 로봇가 또 인공지능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퍼스널 로봇이에요. 퍼스널 로봇이 사람과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내가 주문을 한다든가 내가 필요한 걸 물어본다든가 그랬을 때 로봇이 대답을 하고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로봇이 이 휴림 로봇의 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정책적인 정부 이슈가 있고요. 실질적인 휴림 로봇의 템이란 로봇의 수혜를 받아서 충분히 연말에 이슈를 받고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휴림 로봇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종목은 지금 뭐 조정이 굉장히 깔끔하다. 시장이 한 1, 2% 빠지면 종목은 한 4, 5% 빠지는 게 정석인데 실제로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빠진 거 보면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충분히 손절가 목표가는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안정적인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외로운 건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뿐인 것 같은데요. 로봇 하나 사드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단어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히든스탁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도로안전시설물, 신호등? 네, 뭐 도로 안전 시설물이라는 게 뭐 도로 자체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이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2020년 총선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선에 대한 지지율과 정책적으로 인한 지지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가장 큰 게 뭐냐 한다면은 개발입니다. 도시 개발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아시겠지만 지금 연말이 돼가면은 경상도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키우겠다면서 지역에 대한 발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시사하고요. 실제로 뭐 노후된 도로들을 갈아엎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거 환경 시설을 좀 더 개선하고 우리 도시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3기 신도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2기 신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뭐 과천, 인천, 계양 등등등 3기 신도시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신도시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우려면 도로 깔아야죠. 그 주변에 또 도로 시설물 만들어야죠. 설치해야죠. 또 언제부터입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말 연초에는 뭐다? 도시 개발에 대한 이슈 정책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 뭐다? 도시 개발 안에서도 바로 이 도로 시설물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당연히 가장 큰 수혜, 정책적인 수혜나 아니면 지금 납품하고 있는 거의 수혜나 이 두 군데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정책주 중에서도 아직 올라가지 않고 저점에서 올라갈 종목이 궁금하다면은 아마 이 종목이 가장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어려워요. 일단은 도로 안전시설물이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실상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조금 이 공기가 좀 맑은가요? 요즘? 네. 요즘 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맑아 보이지만 사실상 뿌옇구나. 어느 날은 미세먼지가 나쁨이고 네.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쁨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제는 또 괜찮음. 바람 계속해서 불어서. 좋음과 나쁨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있겠지만 우리 자체로도 만드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미세먼지를 줄이자, 없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계속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설치가 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태양광 설치를 직접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지형부터 모든 서비스까지 다 진행하는 기업이 바로 태양광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 태양광 토탈솔루션이 진행이 되면서 어디까지 바로 새만금이죠. 새만금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신재생 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 새만금에다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비전 선포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는 전북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줬죠.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도 수소차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하고 있지만 태양광 자체도 점점 늘고 있다. 근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여러 군데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까지 있으면서 도시개발 정책 이슈까지 있는 이 두 가지 정책 이슈를 모두 들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요.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시개발 그리고 태양광까지 엮이는 양쪽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 혹시 찾으셨어요? 일단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S에너지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가지고 테마주 성격으로 한번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 우하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원래 이제 그 태양광 관련된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 나와주고 있다가 8월달 구간에서 저가 구간을 찍고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플라잉카 관련된 내용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조금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도로 토목공사 관련돼 가지고 새만금 그 이제 이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한 종목 생각이 나는 부분이 일단은 모엔즈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새만금만 하면은 급등을 했었던 내용이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새만금 쪽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 흐름들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우하향 구간을 맞춰주고 나가지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거의 뭐 한 1분기 이상 동안 3개월 이상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 그렇게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에너지하고 모엔즈 이렇게 두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저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가늠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좀 힌트. S에너지, 모엔즈 있어요, 없어요? S에너지랑 모엔즈는 없고요. 없어요. 네, 없고 없대요. 세 글자는 맞습니다. 세 글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총선 정책하고도 엮여 있네요. SDN의 후속이다. SDN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은 사실상 그 당시에 일단 이슈를 보자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도시개발 정책 네네네.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 이슈도 같이 엮여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SDN과 똑같은 2020년 총선 정책 수혜주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SDN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똑같다고 얘기하냐? 상승세가 여기부터 시작이 됐죠. 공개한 게. 그리고 나서부터 우상세가 대략 몇 퍼센트?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당시에 SDN이 왜 상승세가 나왔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SDN도 태양광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총선 정책 이슈까지 엮였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 태양광에 대한 이 정책 이슈가 같이 엮여 있고요. 더불어서 보다 SDN과 똑같은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총선 정책 수혜주가 같이 엮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총선 정책 관련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SDN이 올라간 만큼이나 이번에 제가 공개하는 종목도 아마 이 똑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추리해 볼게요. 닥터환 전문가님 일단 S에너지 모엔즈 아니라고 하셨고 SDN과 같이 관련돼서 총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SDN 쪽하고 같이 이제 엮이고 있는 뭐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종목밖에 없죠. 시청자분들도 뭐 대충 짐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스코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남북경협주 관련된 내용들로 엮이다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최근에 이제 남선알루미늄 종목 올라가면서 함께 지금 SDN하고 같이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급등 구간이 한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 구간대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고점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양으로 쉬어가면서 다음번에도 지금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한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스코라는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다스코가 정답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올라갈 종목이 없다. 품절주 수혜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 그럴 때는 품절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류 AI 센터라던가 동전주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런 하락장 속에서 나와 주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시장이 워낙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매수 주체들도 굉장히 자금력을 동반을 하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바로 이제 동전주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이 유통 물량 주식이 좀 적은 이 품절주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있죠. 신라섬유라는 종목의 지금 뭐 지분 분석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유통 물량 대비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30%밖에 전체 물량의 유통 물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0억도 안 되니까 30%면은 한 100억 정도만 유통 물량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 이제 양지사라는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심지어 품절이 더욱더 좀 심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조금 넘는 종목인데 유통 물량이 지금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품절이 극한 그런 이제 좀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신라섬유가 장중에 25%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 신라섬유가 그냥 종목들이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증시가 좋지 않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했을 때 2017년도 중순 당시 때도 거의 뭐 100% 정도가량 올랐었고 그러면서 지금 2018년도 초에도 이런 식으로 100%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도 증시가 무너졌었죠.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이 신라섬유라는 종목이 한 2,700원 구간까지 한 30-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양지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월 달, 8월 달에 양지사는 품절주 수혜에다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 이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된 수혜까지 같이 진행이 됐죠. 양지사가 원래 사업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다이어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품절 수혜를 받아주면서 7월 달, 8월 달에만 양지사라는 종목이 70% 정도가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아무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금 여력이 조금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품절주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급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요. 100%씩이요? 그러니까 좀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뭐 불 붙으면은 품절주 수혜 받은 종목들은 그냥 네. 뭐 한 30%, 50%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씩 지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 종목들이 예전에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더욱더 좀 급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체시스라는 종목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으로 동물방역 관련주로 거의 뭐 단기간에 5배가 튀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2015년도, 2016년도 당시 때 이때였습니다. 바로 대선 정책 수혜주로서 단기적으로 한 500% 정도 급등을 했다가 거의 뭐 주가가 쭉 쉬어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돼지열병 관련된 내용으로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SDN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2015년도, 2016년도 당시 때 이 지금 현재 엮여지고 있는 정책 수혜주라는 다른 쪽으로 정책 수혜주 모멘텀을 좀 받아주면서 이 구간에 있어서 바로 SDN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당시 때 단기적으로 1,000원부터 2,600원 구간까지 약 200% 정도 올라갔다가 거의 뭐 계속 쉬어가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러한 새 얼굴들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남아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원개발이라던가 정책 수혜주 종목들로 엮이지 않았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캐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전, 3년 전, 특히나 직전 이 대선 시즌에 있어가지고 정책 수혜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면서 품절수 수혜까지 받아주고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품절주에다가 정책 수혜주. 네, 사실상 지금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다 네. 이게 하셨어요. 신라섬유, 뭐 양지사 얘기하셨는데 네. 양지사는 환기 종목이고 네. 그래서 뭐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 실질적 과거로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품절주인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석유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제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와줬다가 지금 눌림목이 나온 기업 중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 2018년도에도 보시면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계로 뭐 18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완전히 저점세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은 이 한국 석유가 아닐까라는 이 기대감. 근데 품절주라는 게 원래 종목들이 다 좀 이 좋지 못합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 한국 석유일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남아산업과 관련된 총선 수혜주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총선 수혜주로 하니까 네. 너무 뭐 종목들이 많으시니까 좀 못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남아산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남아산업이라는 종목 뭐 차트를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2배 이상 급등하기 직전 주가가 8,000원, 7,000원 구간에서 형성을 하고 있었을 때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도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남아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유통 물량이 한 10%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0억 정도밖에 유통 물량이 되지 않는 품절주 종목이었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8,000원 구간에서 17,000원 구간까지 한 100% 이상 거의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강이라는 종목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정책 수혜주로서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연초였습니다. 1월 달에 단기적으로 2,500원이었었던 주가가 5,6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100%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 풍강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통 물량이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약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이 종목 시가총액이 약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유통 물량이 모자랐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했었던 남아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SDN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월드, 남선알루미늄 함께 엮이는 바로 이 총선 정책 수혜주면서 품절주인 종목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께 한국석유 아닐까요? 라면서 눈웃음과 뿅, 하트, 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아래 또 메시지가 와 있는데 마르스 전문가님 이거 어떤 메시지예요?
예, 태은 앵커님은 미모 원탑, 마르스님은 인성 갑오브 갑이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임스 딘이라고 오셨습니다. 네, 드렁큰 샷 이렇게 네, 보내주셔서 드렁큰 샷. 감사합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다스코 지금 다스코가 지금 많이 와 있어요. 닥터가 전문가님께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눈치도 못 채시고 조금 어려워하신 것 같은데 마르스 전문가님 종목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스코입니다. 정답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다스코 신라 섬유도 보이고요. 다스코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모헨즈도 보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도 지금 다스코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한번 오늘 이거 OX 한번 해볼까요? OX 긴장해. 지금 맞으면 다스코예요. 자, 하나, 둘, 셋. X 없어요. 저는 뭐 문자가 안 오셔가지고 한국 석유는 일단 아닙니다. 예. 아닌 걸로. 일단은 다스코는 맞는 걸로.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DISCO 죄송해요. 다스코 노래를 못 해가지고 이거 디스코. 디스코. 아니 우리 다스코. 시청자분들이 디스코 출 수 있는 다스코라 그랬어요. 다스코입니다. 네, 다스코. 다스코인데, 가격 전략 좀 해주세요. 네, 다스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도시 개발의 이슈도 있고 거기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총선 정책 수혜주까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최근의 매물대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는 급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최근 매물대를 돌파하나 못하나 싶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지금 딱 오늘자입니다.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매물대 라인이 상단에 있습니다. 어디 8,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나온다면 8,000원, 돌파 나온다면 10,000원까지도 정말 크게 볼 수 있으면 종목 중 하나라 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매물대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목이 뭐 내일 당장 급등하고 상승한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드린 종목이 대부분 다 당장 가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상향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다스코도 그처럼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나이 때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6,300원 나이 때 꼭 손절가 원칙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00원이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키시기만 하면은 아마 거의 뭐 깨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나이 때를 본다 한다면 일단은 7,500원 돌파, 윗골이 고점입니다. 돌파가 나와야 8,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6,300원, 목표가는 7,5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다스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디스코 아니죠. 다스코가 정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더욱더 궁금해요. 품절주에 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장에 또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최근 들어가지고 정책 수혜주들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좀 수익 실현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경험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남아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당장 100% 넘게 급등하기 직전에
지분이 별로 지금 이제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지가 않는 품절주 수혜를 받아줬었던 부분들, 아니면은 연초에 급등을 했었던 풍강이라는 종목도 150% 급등을 하면서 정책 수혜주로서 좀 급등이 나와줬을 때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품절주 종목이었다라는 부분들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지금 이번 타이밍 아니면은 안 올라갈 종목 같아요. 지금 이번 타이밍에 올라갈 종목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마치고 지금 이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남아산업 후속이 될 수 있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마지막 남은 정책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벌써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전략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이 좀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으니까 금요일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근데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100종목 중에 갈 종목을 타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100% 올라가 있는 종목이 양봉이니까 이 종목이 더 가지 않겠나 싶어서 고점에다가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빠져도 저점에서 올라갈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빠지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 절대 타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올라갈 종목들 히든스탁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 중에서도 이슈가 필요한데 이슈는 뭐다? 정책 이슈다. 이 정책 이슈가 어디에 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충분히 단기 급등 상승할 종목은 연말에 우리가 챙겨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 추세 이탈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좀 초입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증시랑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시장이고 이미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품절주 하니까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품절남이시잖아요. 역시 멋진 사람들, 멋진 종목은 누군가가 딱 가져간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오늘 준비를 한 이 품절주 종목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지금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싹 다 잘라버리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좀 따라 타시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이번 타이밍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셔도 급등하기 직전 종목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 좀 나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한번 잡아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힌트 더 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최근 들어가지고 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아니라 지금 이제 네. 급등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아산업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후속주 될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